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권대행은 허리를 숙였고 대통령실은 사적 대화 내용이 노출돼서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지만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 문자 메시지 공개 이후 권대행은 사과를 했고 대통령실도 공개적으로 해명을 했지만 이게 참 쉽사리 사그러들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해명이 좀 해명같이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권성동 대표의 사과 글을 보면 일종의 자기 과시가 더 많고 그다음에 이게 사적 대화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뭐 사적 대화 부분이 뭐 나가서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대화인데 이게 대화를 하는 당사자들도 사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고 또 대화 내용도 사적인 대화 내용이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서 그 두 분 간에 집안에 뭐 무슨 일이 있는데 괜찮으신가라고 하면 그거는 사적 대화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당이 잘하네. 뭐 당대표 바뀌더니 우리 당 잘하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사적 대화가 아니라 지극히 공적인 대화이고 굉장히 깊은 수준 높은 공적인 대화의 영역인데 이거를 사적 대화의 영역이다라고 치부해버리면서 마치 우리는 별 잘못 없고 그 휴대폰 문자 내용이 그 밖으로 드러난 것 자체가 더 문제다라는 형태로 해서 사실 사안을 회피해가고 호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런 모습은 아닌데 라는 것이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지각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권성동 대표가 사과했던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분명하게 사과의 입장을 밝히고 당무에 그 관심을 갖는다라기보단 당대표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표현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정 정도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전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에게 뭐 싫은 말, 나쁜 말 한마디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사과가 아닌 것이죠. 네, 이 두 사람 간의 문자 메시지를 단순히 사적 대화로만 치부할 수 없고 또 해명이 너무 해명에만 그쳤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적 대화는 아니죠. 네. 비공개 대화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현직 집권 여당의 당대표 직무대행이 문자를 받는 게 어떻게 사적 대화겠습니까? 공적인 대화죠. 그리고 내용도 정당 운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사적 대화라는 해명은 좀 석연치 않은 좀 궁색한 해명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비공개 대화이기 때문에 뭐 카메라가 돌아가거나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이 아니라 둘 사이에 사실은 비공개로 주고받는 의견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사적 대화라는 좀 표현은 좀 석연치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해명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권선동 대표가 바로 그 문자 파동이 난 날 대통령께서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한간의 이야기를 에둘러서 표현한 것 같다. 대통령 한 번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화를 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믿을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이제 비공개 대화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해명의 수준도 사실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저도 이 문자 파동이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과연 대통령이 나서서 해명해야 될 문제인지 또 해명한다면 뭐라고 할 것인지 사실 곰곰이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당사자인 그 권성동 대표가 해명하고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 해명하는 정도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된 것 같은데 이건 뭐 문제가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사적 대화가 왜 유출됐느냐 뭐 본심이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렵사리 좀 봉합이 됐던 당내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거죠. 야, 그 뭐 이준석 대표 중징계 받았는데 당이 그래도 잘 수습이 돼서 대행 체제로 잘 가는 거 아니냐라고 정리가 됐는데 다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야, 여전히 현직 대통령과 지금 현직 집권 여당 당대표 사이에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다리가 있는가? 강을 건널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혹들이 확인된 셈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는 봉합으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웃으면서 다시 악수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양당 간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이준석하고 도저히 못 가겠다 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대로는 내가 큰일 나겠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밉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정말 진심으로 끌어안든가 저는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일을 포함해서 또 최근까지 들어서 권성동 대행이 사과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기 때문에 리더십 좀 흔들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전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권성동 대표가 3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사과한 건 리더십이 흔들리는 징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헌 당규상 일단 유권 해석 자체가 대통령도 수용을 했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 추인을 했듯이 이게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이라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석을 했고 또 실제로도 당대표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6개월 동안만 일시적으로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전당대회를 하기는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고요. 물론 유일하게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면 전당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퇴하겠습니까? 사퇴 안 하죠. 그러면 권한대행 행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전당대회를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가능한 건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될 수가 있는데 비대위가 되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최고위원 지도부가 일괄 사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부가 공백 상태가 돼서 붕괴가 되어야만 그 비대위를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최고위원들이 사실은 자진해서 사퇴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강요하고 압박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100번 장dob해서 다들 모여가지고 이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퇴를 합시다. 사퇴를 해도요. 제가 알기로는 당헌 당규상 권한대행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지 직무대행은 비대위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 전국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당대표가 사퇴하면 그다음 권한대행이 원내대표가 되잖아요. 그럼 권한대행이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무대행은 비대위를 구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보나 점으로 보나 지금 상황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조기 전대는 조금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좀 보자면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을 보였는데 이번 사안으로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이어서 하면 현재 권성동 당 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상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결정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국민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여당 대표 권성동의 위상은 흔들릴 수 있지만 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것이다. 이준석 대표 빼고는. 그래서 현상적으로 당은 뭐 크게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한 모습이 불통의 여당의 모습으로 보이면서 동시에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것이 이 사건을 보면서 바라보는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이 세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하고 타협하려고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의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잘 아는 분들은 이준석 대표 불러서 공개적으로 불러서 식사하면서 저녁에 또 와인 한잔 하면서 술 좋아하지 않습니까?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풀어내는 모습을 연출시키면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정치적 체면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당대표 물러날 수도 있는데 그런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윤석열식의 정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일종의 무릎을 꿇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당 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으로는 좋은 모습 보이는데 비공개에서는 비판을 하는 이것을 보고 이준석 대표는 양두구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전여욱 전 의원이 과거에 TV 나왔을 때 전여욱 나 자신을 배신자라고 해놓고 토론 끝나고 나니까 바로 쫓아와서 90도로 일하면서 밥 사달라고 하더라. 무서웠다. 똑같이 이렇게 반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 이준석 대표를 두고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의 모습
이것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게 먼저 타협할 손을 내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의 마음도 궁금한 게 사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고 오해의 여지 없이 정확히 이해했다라고 한 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해의 여지 없이 정무적인 판단이 대통령 하지 않고 그냥 격려의 차원에서 한 말 그대로 나는 이해를 했다가 되는 건지 정말로 아니죠. 오해 여지 없이 나를 이렇게 배척을 하려는 게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라는 걸 정확히 이해했다가 되는 건지. 후자죠. 네. 당연히. 그 후자를 이렇게 애둘러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수석이 나서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도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그대로 끄집어내서 오해 안 하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라는 네.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는 건 뭐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일단은 처음에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잠복이 되는 걸로 대행 체제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주위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계속 싸우는 게 아니라 자맹 모드로 가면서 민심을 경청하는 좀 더 자숙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봤는데 이게 이제 예기치 않은 문자가 이제 포착이 되면서 다시 이게 올라온 거거든요. 올라온 것이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자맹 모드는 계속 할 겁니다. 자맹 모드는 네. 계속 할 건데 그리고 이번에 이 문자 파동이 나오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문자가 드러났다고 해서 또 쌈딱처럼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된다. 오히려 조용히 지켜보는 게 낫다고 조언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양두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양두구 이야기를 한 건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과거 이준석처럼 바로 그 문자나 대통령이나 핵관을 건드려서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응은 하되 수위는 조절한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양두구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양두구 이야기 윤핵관을 저격하고 대통령을 저격한 듯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또 일반론으로 보면 왜 운이적 표현이냐면 양두구역은 정치판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그 불가피한 것들입니다. 제가 복귀왕 대변이라고 여기서 설전을 막 벌이잖아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면서 네. 돌아서서 점심 같이 먹습니다. 그게 정치예요. 근데 그걸 이제 지나치게 내 앞에서 살살거리고 웃고 빵구 듣더니 카메라 꺼지니까 나를 막 윽박질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연상이 될 수도 있지만 여의도라는 정치판에서는 같이 만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자기 입장을 가지고 팽팽하게 싸우지만 돌아서서는 사실 또 인간적으로 친할 수밖에 없는 또 그게 있단 말이죠. 이걸 양두구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해석이 가능한 은유적 표현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저는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뭐 그동안 숨겼다가 지금 드러난 폭이 됐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악수하면서 서로 러브샷 하면서 화해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할 것이면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이나 또는 집권 여당의 어떤 이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그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이준석 대표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좀 입장이 다르더라도 끌어안고 덧셈의 정치라는 게 정치의 본령이거든요. 특히나 대통령이 되신 분은 모든 사람들 끌어안는 것이 사실 대통령의 기본 덕목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안 들고 물론 이준석 대표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죠. 그런 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끌어안고 정말 진심으로 화해해서 같이 가야만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정 운영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끌어안아야 되는 거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문자 메시지가 단순히 공개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 강기훈이라는 새로운 인물도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파장이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 인물에 대해서 뭐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글쎄요, 뭐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강기훈이라는 인물하고 그리고 자유의 새벽당을 창당하고 상당히 우파 쪽에 치우쳐 있는 젊은 정치인, 뭐 80년대생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지칭하는 것인지 뭐 설왕설래는 있는데 대체적인 관측은 그 자유의 새벽당 창당했던 네. 그 강기훈 씨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관측인데 이분이 거명된 이유가 이준석의 대체제로 국민의힘의 청년들을 흡입할 수 있는 대체제로서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 속의 파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대안까지도
권성동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안다 그래요. 그분을.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또 열심히 참여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했다 그럽니다. 강기훈 씨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의힘의 청년 대표로서 강기훈 씨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엿보이고 문장이 완성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런 그 상의들이 그 대통령과 그 권성동 대표 간에 진행됐던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예측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우려를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갈라치기에 능하고 선거 캠페인에 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한 것처럼 일정 정도 어느 극단에 어떤 치우쳐 있는 이런 이념적 성향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만약에 강기훈 씨가 거론된다라고 하면 현재 국민의힘은 정말 극우적인 성향의 그 정당으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정치가 그렇게 가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준석의 대안으로 이 강기훈이라는 인물을 거론을 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을 제거하고 대체제로서 강기훈을 띄울 걸로 뭐 대통령하고 원내대표가 상의했다는 우리 법규양 대변인의 우려로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만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급이 되지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만 강기훈이라고 하는 이 청년 정치인이 선거 과정에서 권성동 대표 주변에서 열심히 도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권성동 대표가 좀 각별히 챙겨야 될 그런 청년 정치인의 한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선대위가 구성됐을 때 각 선대 본부에 청년 보좌역이라는 것을 다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의 이런 창의적이고 어떤 아이디어를 다 이렇게 수렴하는 걸로 다 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열심히 했던 청년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쯤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초기에 대통령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아마 권성동 대표가 힘을 써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을 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아마 대통령실에 이제 들여보내려고 했던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 이름이 강기훈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준석을 대체하는 걸로 하는 건 제가 볼 때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기훈 씨가 지금 의혹에 나온 것처럼 권성동 대표가 쓴 그 문자의 강기훈과 자유의 새벽당의 대표였던 강기훈과 지금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강기훈이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 정치적인 상당히 재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그래서 자유의 새벽당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강기훈 씨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대표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튜브나 발언이나 주장들을 보면 상당히 강경 보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보수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티 페미니즘 굉장히 강하고요. 반중의 정서가 굉장히 강하고 심지어는 뭐 어떤 경우는 우한 폐렴 같은 경우 중국이 다 했다는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부정선거 탄핵 이 뒤에 배후도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정도의 주장도 합니다. 탄핵 반대는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4.15 부정선거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굉장히 강한 우파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지금도 갖고 있는 분인데 대통령실에 들어간다는 건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 지난번에 그 극우 유튜버였던 안정권 씨의 누나가 그 대통령에서 일하는 것이 논란이 돼서 사퇴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열심히 청년 정치인으로서 노력을 하고 공을 많이 세웠다는 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구성원으로서 그런 구구적 성향이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경선 발표가 있습니다. 3명으로 총 압축이 될 텐데 이재명 의원은 현재 통과가 유력하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2, 3위를 두고 97그룹 간에서 누가 될 것인가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발표가 나긴 해야겠죠. 이제 오늘 1시부터 시작해서 연설 다 듣고 나서 이제 중앙위원들 383명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저도 방송 마치고 바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세력으로 조금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론으로 또 이렇게 높은 분들이 계시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가 여론조사상으로는 한 2위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383명 중앙위원들은 각각이 다 정치인들이거든요. 자기 판단과 어느 세력들과의 또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와 꼭 그 일맥상통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 의원, 서른 의원이 이제 그 젊은 그룹이 아니고 일정 정도 세력과 연대해 있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분들로 해서 그 박용진, 강병원, 강훈식, 그다음에 박주민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대외적인 어떤 그 명망은 박용진, 박주민이 앞서는데 또 세력으로 볼 때는 또 강훈식, 강병원이 또 이렇게 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서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2, 3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대 야당의 당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또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통과가 유력시되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한 뭐 발언 같은 것도 없이 지지자들과만 조금 소통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일종의 보십니까? 가만히 전략이죠. 가만히 있는 게 이기는 거다. 이 낮아서 지금 뭐 사실은 일강 뭐 다약 구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차피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도기 때문에 아마 몸을 조심하면서 발언도 조심하면서 자기 지지자들인 개딸 지지자들과 이제 그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정도로만 아마 선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이번에 컷오프가 통과가 되면 공식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올라온 분들하고 이제 토론회도 해야 되고 또 기자들과의 이제 발언도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만히 전략으로 지금 임하는 것 같고 그것이 나름대로는 지금 가장 앞서가는 1위 후보로서는 뭐 전략상으로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2위, 3위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은 2, 3위의 합종 연행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지금 되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는 또 어떤 식의 또 다이나믹스가 있을지는 또 눈여겨봐야 되고 저희로서야 지금 그 민주당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보다는 저희 당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당 내부를 추스르는데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변수 중에 하나가 네. 과거에 보면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 출마했을 때 당연히 컷오프는 통과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컷오프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통과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본선에 누가 올라오는 게 흥행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이런 정치적 판단들을 중앙위원들이 네. 내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어서 자칫 그러다 보면 1, 2위 간의 표 차이가 굉장히 적어지거나 혹은 1위를 고수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 변수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없다. 오늘 오후 1시에 또 민주당의 예비 경선 본방사수를 또 독려하셨으니까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근식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복귀현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